얘들아 일단 사회계약을 할 건데 그 전에 요 교재 내가 이거 잘못 넣었어. 130페이지에 130페이지에서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 지우자. 저항권이라고 하지 말고 시민에 의해 군주교체 이렇게 좀 바꿔줄게. 시민에 의한 군주교체라고 좀 바꿔줘. 저항권이 지워버리고. 저항권이 아니라 시민에 의한 군주교체. 그래서 시민에 의한 군주교체를 홉스는 인정하지 않는데 로크는 인정하고 루소도 인정하거든. 그래서 루소 그 인정 X 지워버려라. 알겠지? X 이거 지워야 돼. 이거 인정해. 이거 알겠죠? 이것도 X 좀 지워줘.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이렇게 로크랑 루소가 시민에 의한 군주교체를 인정하거든. 일단 요거. 근데 이렇게 이걸로 보면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요즘 사회계약이 좀 어렵게 나와서 조금만 좀 자세하게 필기를 합시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거야. 아예 빈칸이 있거든. 아니면 뭐 127페이지 쪽에 해도 되고 127페이지나 아니면 143페이지에 메모하는 데 있잖아. 맞죠?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아 이거는 좀 작게 써도 돼. 나머지는 좀 필기할 게 많아. 알겠죠? 네, 지금 쓰는 건 좀 작게 써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계약론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이전,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을 자연 상태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자연 상태가 사상가들마다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이야 이것도. 알겠죠?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을 자연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 근데 이제 자연 상태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 봐. 뭐 대표적으로 생명, 자유 이런 것들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생명권이라든가 자유와 같은 권리를 가져. 평등할 권리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 공통의 동의가 된 국가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자연권이 확실하게 좀 보장이 안 돼.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자연권이 좀 침해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 바에는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국가라는 권위를 만들고 거기에 복종함으로써 자연권을 보호하자 라는 합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이다. 알겠죠?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들 간의 계약을 통해 뭐가 만들어진다?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만장일치의 계약. 국가는 만장일치의 계약이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랑 정리할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어쨌든 각 사상가들이 바라보는 이 자연 상태가 어떠한가. 누구나 다 국가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그 자연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홉스라는 사람을 하나하나씩 할게. 좀 특이할 게 있어요. 홉스. 그러니까 홉스는 일단 결론이 이따가 말하겠지만 절대군주를 지향해. 시민들 간의 합의가 되어진 절대군주를 지향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홉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되게 이기적인 존재로 바라봐. 그래서 결론, 이기적 인간들 빡세게 통제하려면 국가 권력이 세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기적 인간들을 빡세게 통제하려면 국가 권력이 세야 돼. 강력해야 돼. 자, 일단 보자. 자연 상태에서 홉스가 바라보는 내용들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 평등하게 태어난다. 평등하다. 일단 알겠죠?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등해. 근데 자, 지금 자연 상태 뭐 아무것도 없잖아. 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야. 인간은 각자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알겠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어떻게? 이기적으로. 알겠죠? 이기적으로. 그러면 봐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적 자유가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누군가가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야? 나의 자유야. 각자의 자유인 거야. 이 사람도 자기 생명에 위협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건 내 자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된다 하면 나를 죽이려는 것도 자유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인간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알겠죠? 이 무제한적 자유가 결국에 뭐냐? 서로를 죽고 죽이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홉스는 이런 것들을 무슨 상태를 표현한다? 전쟁 상태, 투쟁 상태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그래서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애초에 홉스한테서 자연 상태는 좀 중요해. 법,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거든.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는 게 없는 상태야.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 전쟁 상태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부정의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홉스한테 제일 중요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 투쟁 상태는, 알겠죠? 정의로운 것도 아니지만 불의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보기에서 부정의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각자는 현재 법과 도덕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각자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요. 알겠죠? 각자는 모든 것에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누구나 취할 수 있어 보니까 자연 상태는 내 것과 네 것이라는 구분이라는 것도 없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홉스한테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 알겠죠?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이라고 딱 할 만한 게 없어.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자연물을 나도 취할 수 있고 누군가도 취할 수 있단 말이야. 딱 내 것이라고 규정할 만한 게 없다고 봐. 요거 두 개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자연권, 아까 생명, 자유, 알겠지? 그리고 그 자연권을 명시하는 게 자연법이거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알겠죠? 자연권을 명시하는 게 자연법이야, 자연법. 자,
자, 홉스에 따르면 자연법이라는 건 이거 하지 마자. 이건 이따 가자. 일단 이따 가자. 일단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 상태로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야, 그럴 바에는 모든 인간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권위를 만들고 그 권위 안에서 복종하는 게 오히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 보호받을 수 있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홉스한테 이게 2번 항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걸 왼쪽 살짝 적어도 되는데 홉스한테서 자연법에라는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연법이 뭐 생명을 보호하라, 계약을 체결하라, 뭐 계약을 이행하라 이런 것들이 자연법의 내용인데 홉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 야, 계약 빡센 권력이 없으면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그런 권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이거 안 지켜 이런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법에 따르려면 모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이 있어야만 해. 그래야지만 이 계약이 유지가 된다고 봐. 왜?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자연법의 내용을 보니까 체결과 이행하려면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겠네. 이기적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계약을 하고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자연 상태에서의 각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이제 뭐 하겠다? 국가에게 넘기겠다. 알겠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겠다. 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제한하겠다. 우리 같이 제한합시다.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 권리를 양도한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막 전부 양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걸 다 양도하는 건 맞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던 웬만한 힘, 웬만한 권리들 다 양도해. 알겠죠? 웬만한 것들은 다 양도하는데 적어도 생명권까지 양도하는 것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국가를 만드는 거는 생명권을 보호해달라는 거지. 생명권을 파괴해달라. 생명권까지 넘기는 건 아니거든. 적어도 생명권은 양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야. 알겠죠? 생명권까지 양도하진 않아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웬만한 것들을 다 포기해. 차라리 그렇게 하고 강력한 국가 안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알겠죠? 그래서 양도하고 생명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서 알겠죠? 생명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반영되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공적인 권력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권력 아래에서 복종하자. 그래서 그 인공적 권력이 바로 뭐냐? 국가이고 군주이고 지상의 신이다라고 표현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지상의 신 또는 이걸 5글자로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군주이자 지상의 신이자 절대 권력이자 리바이어던이라는 인공적 권력, 인격을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이 인공적 권력이자 군주이자 지상의 신이자 리바이어던은 생명을 보장하고 이기적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다. 알겠죠?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만들어내고 군주를 만들어내고 이 군주가 하는 모든 판단을 따르겠다. 알겠죠? 그래서
군주의 모든 판단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곧 자신의 판단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 알겠죠? 자신의 판단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절대 권력을 부여한 거야. 알겠죠?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내는 계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 국가 군주에게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뭘 위해서? 생명보호를 위해서. 알겠죠?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홉스는 세 번째 이제 국가는 어떤 권력이다? 절대 권력이다. 그래서 절대군주제를 지향하는 사람인 거고, 절대군주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거, 이 사람한테서 군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군주는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거야. 그렇게 부여했어, 알겠지? 그렇게 만들어냈어. 그래서 군주는 이렇게 하자. 절대군주제고, 그다음에 주권 한 개만 더 하자. 군주한테 있어. 알겠죠? 주권 또한, 통치권 또한 군주한테 있다. 그리고 주권은 절대로 절대적이어야 된다. 주권은 절대적이어야 돼. 군주의 힘이 약하면 이기적인 인간들은 또 군주가 안 될 거 아니야. 여전히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니까. 알겠죠? 주권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분할되어서도 안 되고, 군주의 권력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절대적이어야 돼. 일단 주권은 군주한테 있으면서 절대적이어야 되고, 분할돼도 안 되고, 양도돼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군주 되게 중요해. 군주는 얘들아, 입법, 절대 권력이니까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군주는 입법, 법을 제정하든 집행하든 재판하든 모든 권력이 다 군주한테 있어야만 해. 그래야지 계속 이기적인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절대 권력이야, 절대 권력. 절대 권력. 근데 얘들아, 군주가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군주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이 표현을 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 만들기로 하는 사회계약은 우리끼리 한 거야. 우리끼리 한 거. 우리랑 군주랑 계약한 게 아니라, 알겠지? 우리랑 군주가 계약이 아니라 우리끼리 계약을 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우리를 통제할 힘을 부여한 거야. 계약 자체는 계약자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군주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서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군주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주가 계약을 위반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계약을 위반하는 것도 계약자가 위반하는 거잖아. 그리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다고. 애초에 계약자가 아니니까. 알겠죠? 군주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어.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장려소령이야. 애초에 계약자가 아니잖아. 계약할 정신이 없잖아.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계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돼. 계약의 주체가 아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 군주의 역할은 뭐냐? 이제 이거지. 군주의 역할. 자, 자연법의 내용이 생명을 보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을 이해하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그 계약을 지키도록 하는 거.
자, 군주는 자연법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면 홉스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써. 그러니까 군주가 아무리 초월적이라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 맞지? 근데 자연법은 좀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자연법을 준수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생명을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보호해주는 것이 군주 역할이잖아. 알겠죠?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건 나중에 더 심화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외적인 요인들, 막 외부의 어떤 공격, 다른 나라들의 침략, 맞지? 그 침략이 생겼을 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군주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군주 말 들을 이유가 있다 없다. 그때는 없는 거지. 알겠죠? 이게 군주의 역할이야. 그다음에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었지만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면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겠지. 법과 제도가 생기니까. 알겠죠? 법이라든가 제도가 생기니까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호하라.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약을 계속 지키도록 강제하는 거는 군주 역할이 맞아. 이게 군주 역할인 거야. 그래서 장년소령에서는 군주가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나온 거야. 장년소령에서는. 체결은 강제할 수 없지만 구성원들이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거야. 우리들이 계약을 지키게. 우리가 계약을 지키게. 알겠죠? 우리가 계약을 지키게. 그래서 이제 밑으로 쓰면 돼. 2번. 그래서 너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2번이야 2번. 밑으로 쓰면 돼. 홉스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야기하고 물론 군주가 생명을 지키지 못해준다면 복종 의무가 없어. 알겠죠?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시민에 의해 군주가 교체되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여전히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시민에 의해서 군주가 교체되는 걸 허용하면 사람들이 군주 말 듣겠니? 안 들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시민에 의해서 군주가 교체될 수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홉스라는 사람한테서 이 절대적 권력 아래에서 시민들이 군주한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시민이 군주에 대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외적의 침입으로 국가가 군주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안 따르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냥 이제 더 이상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군주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지켰으니 교체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군주의 권위는 사라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게 홉스 입장이야. 홉스 입장. 이제 로크랑 뉴스 남았거든. 조금만 더 하자. 자, 로크는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백지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로크가 바라봤을 때 자연 상태는 똑같아.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 근데 로크한테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따라야 돼. 모두를 구속하는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해. 일단 모두를 구속하는 자연법이 존재해. 근데 홉스는 이런 거야. 자연법이 있든 없든 그거를 강제할 만한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거 안 따르는 게 그냥 본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로크는 애초에 그냥 홉스랑 누구나 구속되는, 누구나 따라야 돼. 이렇게 해놓게. 알겠죠? 누구나 따라야 할. 애초에 당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따라야 할 자연법이 좋지 않다. 그럼 이제 자연법 안에 뭐가 있냐? 생명, 재산을 보호하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자연법의 내용이야.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홉스는 인간의 저런 이기적 본성 때문에 저거 안 들어도 돼. 저거를 빡세게 저거를 이해하기 위한 힘이 없으면 안 들어도 돼. 안 따라도 돼. 근데 로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크는 자연 상태가 무제한적 자유라고 보지는 또 않아.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야. 이게 또 중요해. 이거 많이 물어봐. 그래서 작년에도 자연 상태는 무제한적 자유로서 무제한적 자유가 존재하는가? 홉스 O, 로크 X야. 로크는 좀 도덕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존재하는 거야. 도덕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그러니까 따라야 할 당위적인 도덕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무제한적 자유 아닌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로크는요. 꼭 기억해야 돼. 자연적 권리 안에 자연권 중 알겠지? 뭐 생명, 자유, 평등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인간의 자연권이라고 포함. 알겠죠? 재산권도 인간의 자연적 권리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홉스랑 달리야. 홉스랑 달리 알겠죠? 재산권 또한 자연적 권리다. 자, 그러면 로크가 봤을 때 야, 그럼 이렇게 자연법을만 따르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알겠죠?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국가가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인간이 이성이 완벽하지 않다고. 야, 우리 중에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우리들 중에서는 이성이 완벽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누군가가. 특히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들아.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근데 지금 현재 자연 상태는 국가라는 게 없잖아. 뭐 사법부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얘들아, 어떤 사람이 이성의 한계 때문에 내 재산을 빼앗아갔어. 그럼 내 거 지켜야 되잖아. 알겠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걔 팔을 잘라. 이것도 내 자유야. 내 권리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왜? 뭐가 없으니까. 공정한 사법부가 없으니까. 공정한 집행 권력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다 각자가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재산 침해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알겠죠? 처벌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진짜 이게 전쟁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자연 상태가 혼란한 이유는 이런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재산이 침해되거나 또는 그 재산 침해에 대해서 개인적인 처벌권을 행사하면서 알겠죠? 개인적인 처벌권들이 행사되면서 자연 상태가 혼란해진다라고 그게 로크 입장이야. 되겠죠? 근데 한 개만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자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맞거든. 이거 맞는 말이거든. 평등한 권리. 왜냐면 누구한테는 처벌권이 있고 누구한테는 처벌권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처벌권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자유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있어. 알겠지? 근데 봐봐. 우리 누구나 다 재산을 가질 권리는 있거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권리는 똑같이 있지만 재산의 정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르는 불평등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평등한 상태가 나온 거야. 어떠한 불평등도 없는 틀린 말이야. 알겠지? 권리적 측면에서는 평등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약.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관 또는 처벌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고 공정하게 이걸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홈스처럼 웬만하면 다 내놓을 게 이게 아니야. 각자가 처벌하던 권한만 내놓겠다고. 그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일부의 권리만 포기하겠다. 일부의 권리만 포기하겠다. 그럼 거기서 일부 권리가 바로 뭐다? 처벌권, 집행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거 국가에게 넘기자. 당연히 생명권이나 재산권 양도 안 해. 알겠죠? 당연히 정말 일부의 권리만 양도하는 거야. 그리고 생명이라든가 재산권을 뭐 해달라? 보호해달라. 안정적으로 보호해달라. 그래서 금방 내가 한 말 들어봐봐. 다시 생명권이나 재산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뭐의 대상이다? 보호를 받아야 돼. 알겠지?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 거야.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몇 번 나왔던 게 양도하지 않은 권리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온 거야. 당연한 거잖아. 생명권,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았지만 국가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는 거지. 알겠죠? 다시 제가 확실하게 적어놓을게. 생명 또는 재산권 등등등등 양도하지 않지만 보호를 요구하는 거 맞다. 알겠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노크가 봤을 때 국가 역할은 딱 저렇게 올바르게 재판해주고 그다음에 남의 묵은친 사람 딱 처벌해주고 공정하게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주권은 인민한테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알겠죠? 주권은 인민한테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인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봐. 왜냐면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들 중에서 엘리트를 뽑자 이거야. 엘리트를 뽑고 그 엘리트한테 맡기자.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야. 간접민주주의.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엘리트를 선출하고 맡기자. 그래서 국가 형태는 대의제, 간접민주주의. 알겠죠?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로크는 개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봐. 왜냐면 홈스는 이기적으로 딱 규정한 상태에서 이기적 인간 빡세게 통째를 국가 권력이 세야 되고 로크는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권력 분립을 이야기해. 이권 분립이거든.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는. 됐죠? 권력 분립을 이야기해. 자 그럼 이제 봐봐. 1번. 자 주권이 여전히 인민들한테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가 이걸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한테 맡기자 이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입법부 국회 알겠지? 를 선출하고 그럼 이제 입법부는 입법권 행사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입법부가 법을 제정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집행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집행부가 이제 뭐 군주, 정부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여기는 의회고. 그래서
주권을 뭐 했다? 이렇게 대표시켰다. 입법부와 집행부로 각각 분리한 상태에서 알겠지? 그 주권을 대표시켰다. 대표했다라고 표현해. 알겠지? 대표시켰다. 대의제 지금 알겠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대표시킨 거잖아. 또 로크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된 권력이다라고 표현해. 자, 얘들아 상식적으로 봐봐. 이런 체제 안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지 군주가 그 법을 집행하잖아, 맞지?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서 뭐가 최고 권력이냐라고 하면 입법부가 더 최고 권력이야.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부한테 있어. 최고 권력은 입법부가 최고 권력이죠. 근데 애초에 입법부든 집행부든 우리를 막 홉스처럼 우리를 막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냥 재산 제대로 지켜달라고 해서 위임시킨 거잖아. 알겠죠? 다 제한적이란 말이야. 무제한적 권력은 아니야. 알겠죠? 최고 권력이지만 전부 다 제한적 권력이야. 그래서 만약에 저 입법부랑 집행부가 제한된 권력을 막 넘어서 행사를 해. 만약에 막 재산도 침해하려고 하고 막 개같은 짓거리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다 교체 가능해. 맡겨놨던 거 다시 회수 가능해. 그래서 입법부도 최고 권력이지만 다 교체 가능하다. 그래서 입법부, 군주 다 뭐 가능성? 교체 인정. 즉 로크는 시민에 의한 정치적 저항권을 뭐한다? 인정한다. 있죠? 시민에 의한 정치적 저항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로크는 항상 거의 웬만하면 제시문에서 막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왜냐면 홉스와 달리 로크는 어쨌든 재산권을 뭐로 갖다? 자연권으로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홉스와 달리. 홉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보장이야. 근데 로크는 생명보장뿐만 아니라, 알겠지?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홉스는 시민이 군주한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알겠지? 알겠죠? 근데 로크는 우리 중에서 그냥 한 명 선출된 사람인 거야. 요렇게 두 명을 많이 물어보거든. 많이. 근데 작년에는 루소가 좀 많이 나왔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홉스 로크를 많이 냈어. 한번 해볼래? 얘들아, 홉스 절대로 알겠죠? 자연권에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본 사람은 로크만이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이성적 인간이라면, 알겠지?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되는 거야. 네, 인간의 이성이 뭐하진 않다? 완벽하진 않다. 알겠죠? 이성적 인간이라면 대인이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될 자연법이 있다. 근데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자연법을 위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일단 아직 루스 안 했는데 한번 해봐. 1번이랑 2번 해볼래? 136페이지에 1번이랑 2번. 요거만 가지고 넣어.
홉스는 절대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야. 맞죠? 그래서 아까 권력 분립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국가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만인이 서로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계약을 맺고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홉스죠. 그 다음에 을은 절대 권력을 지금 비판하거든. 그러니까 홉스 너처럼 절대 권력한테 책임 안 묻는 거는 맞지? 여우나 스펑크 비해서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에 만족하는 거다 그냥.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나라는 저항할 수 있다도 있고 또 자산을 보존하지 못하면 이런 말도 나오잖아, 맞지? 아까 제가 로크가 특히 이런 재산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중심에서 계속 재산, 자산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기업 누구한테 안 되니? 홉스한테 안 되는 거야. 계약을 알겠지? 그러니까 홉스한테 군주는 그 우리를 초월하는 좀 존재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그걸 엄밀히 말하면 로크한테는 가능해. 왜 로크한테 군주는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인 거거든. 계약자 중에 한 명인 거거든. 그런 막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기업은 홉스한테 안 된다. 계약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계약을 위반할 수도 없고, 알겠지? 네, 그래서 기업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뭐가 틀렸니 얘들아? 신의 계약은 맞아, 알겠지? 이거 맞는데 자연적이 아니라 뭐야? 인공적이야. 내가 아까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서 사회계약자한테 자연적 나오면 틀린 거라고. 디귿 국가가 부재하는 곳이 바로 무슨 상태다? 자연 상태죠. 그럼 자연 상태는 내 것과 네 것에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도 없다. 로크는 있음. 로크는 국가가 부재하는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 존재하잖아. 소유권이 존재하는 거고. 디귿은 홉스한테 맞는 말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을 신탁되어진 요 권력만 존재한다고 봐. 제한적 권력이야. 제한적 권력. 이거 이상으로 뭐 할 수 없다고. 의회도 입법권만 행사할 수 있고 군주도 집행권만 행사할 수 있고 뭘 위해서?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을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드근니 디르 3번. 자 2번 얘들아 아까 전쟁 상태 부정이 하지 않다고. 알겠죠? 리바이어던이 없는 상태라서면 정의도 없고 소유라는 것도 없다. 홉스랑 을 로크죠, 맞죠? 소유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기업 물론 국가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생겨나면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생겨나니까 군주는 그런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군주 역할이야. 니은 저런 이기적 본성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디귿 능력이 있다고. 아까 누구나 이성적 인간이라면 알겠지? 이성적 인간이라면 따라야 되는 자연법이 있고요. 알겠지? 그다음 마지막 둘 다 인간은 뭐하게 태어났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건 둘의 공통이야, 공통. 알겠죠? 근데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지만 아까 3번 뒤에 한번 봐봐. 뒤에 3번. 디귿이 로크한테 왜 안 되는지 알겠니? 알겠죠? 디귿이 로크한테 안 되는 이유는 재산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지만 재산 정도에 따른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명만 더 하고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 한 명만 더 하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3번 루소라는 사람인데 루소는 인간을 좀 선하게 봐. 선하게 봐. 근데 루소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국가 이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 나누어서. 그러니까 아까 홉스랑 로크는 그냥 자연 상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루소는 국가 이전이 자연 상태라는 것이 있고 그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그냥 누구나 태어날 때 이 정도 느낌이야. 그래서 루소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다음에 평화롭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 상태인데 자 이제 다시 사회가 이제 발전되면서 이 사회 상태가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회 상태에서는 사회가 발전되니까 뭐가 생기냐? 사유재산제라는 개념이 나타나고요. 이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불평등, 억압, 알겠죠? 억압. 자 일단 미리 말할게. 루소는 독재 이런 거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다. 알겠죠? 권력자의 막 자의적 통치 이런 것들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야. 루소는 공화주의자라서 좀 민주정의랑 좀 비슷해.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회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이 사유재산제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고 불평등해지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문제가 막 생겨나는 거야. 근데 루소도 미리 알아놓을게. 내가 아까 사회계약론 설명 중에서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본 사람은 무조건 노크 말이거든. 루소한테 참고할게. 이 사유재산제, 사유재산, 국가 이전에 사유재산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루소한테서 절대로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루소한테서도 정당한 권리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계약 이후에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이 사유재산 자체가 정당한 권리는 아니야. 루소한테서.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란 합의 이후야. 계약 이후야. 계약 이후. 알겠지?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유재산제 때문에 인간이 불평등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사회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런 선한 본성이 느끼게 된다고. 비록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루소한테서 이제 계약은 야 우리 서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고 다 같이 노력해서 좋은 사회 만듭시다. 이게 루소가 말하는 계약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 아까 일반 의지라는 것을 실현하는 게 계약이야. 얘들아 일반 의지는 한 번 더 그냥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야. 단순히 개인들의 이익을 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각자는 봐봐. 각자의 마음 안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겠지. 사회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던 개인의 이익의 욕구를 그냥 버리고 이제 그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욕구만 다 모아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단순히 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능가하는 거야. 능가하는. 알겠죠? 단순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그 안에 아까 우리 형벌에서 배웠듯이 뭐 생명권, 자유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 뭐야? 인류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생명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존엄성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거 형성하는 게 사회계약인 거야. 그리고 앞으로 오로지 이거를 위해서만 각자 힘, 각자 능력, 각자 재산 사용합시다.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자 중요한 단어 일반의지라는 공공선을 실현하기로 했고 여기에 따르기로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지금 사회 상태에서 사람마다 재산 정도가 달랐으니까 힘이 달랐겠지. 권리도 권리의 향도도 달랐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큼의 권리랑 힘이 있었어. 알겠지? 누구는 2개만큼의 권리와 힘이 있었어. 누구는 4개만큼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저 2개 내놓을게요. 이거 4가지 힘과 권리를 내놓을게. 그럼 내가 야 너 2개만 내놓으니까 나도 2개만 내놓을게. 이러면 여전히 난 8개만큼의 힘이 있는 거잖아. 이건 여전히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각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알겠죠? 모든 권리, 힘, 능력을 전면적인 양도가 필요하다고.
전면적인 양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국가에게 부여하는 거야. 일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맡기는 거야. 전면적인 양도. 그래서 루소는 이게 기억해라. 이걸 절대로 양도라는 개념이 권리를 포기하겠다가 아니다. 그냥 다 같이 내어놓은 상태에서 이 권리 아래에서 우리 각자의 권리를 지키자. 알겠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의 힘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공동의 힘으로 보호하겠다. 그래서 국가라는 일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아래에서 자유, 평등, 재산, 생명 이런 것들을 보장받겠다는 거지. 되겠죠? 국가 주권 여전히 루소한테는 인민한테 있어야 돼. 주권 인민한테 있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돼. 분할되어도 안 되고 양도되어도 안 돼. 여기까지는 홉스랑 공동이야. 근데 다만 홉스는 주권자가 군주한테 있는 거야. 알겠죠? 홉스는 주권자가 군주야. 그리고 로크처럼 대표되어도 안 돼. 그 대표되는 순간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고 비판해. 그래서 뭐 해야 돼?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야. 직접 해야 되는 거야. 직접 해야 되는 거. 근데 루소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알아나? 루소는요 주권이 인민한테 있거든. 알겠지? 근데 주권이랑 통치 권력을 좀 다르게 봐. 그러니까 통치 권력이랑 주권은 그냥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이제 1번 통치 권력으로 입법권과 집행권, 얘들아 집행권 안에 보통 사법권이 들어간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는데 꼭 기억해야 돼. 입법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인민한테 있어야 돼. 알겠죠? 인민한테 있어야 돼. 인민이 직접 해야 돼. 직접. 그리고 루소는 이런 거야. 야, 로크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법 만들고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건 이거 자유 아니다. 야. 그게 자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진정한 자유는 뭐냐?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만든 법에 스스로 따르는 게 자유다 이거야. 자기가 만든 법을 알겠죠?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법을 직접 만들지만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심부름권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 쉽게 말해서 얘들아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자라는 법은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지만 살인자를 처벌하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직접 할 수 없잖아. 죽여줄 수 있는 대신맨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 심부름권 정도는. 공식적 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집행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한다? 군주에게 부여한다. 근데 군주도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똑같이 법의 지배를 받아. 누구라도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 호스처럼 막 초월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군주가 만약에 나댄다. 더 하려고 막 나대. 그러면 똑같아. 뭐가 가능하겠니? 당연히. 교체가 가능한 주권 인민한테 있잖아. 교체가 가능한 거지. 알겠죠? 집행 권력을 위임한 군주에게 알겠죠? 군주를 교체할 수 있어. 인민들이 입법권과 주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뭔 아니다? 집행권을 갖는 건 아니야. 알겠죠? 집행 권력은 위임되는 거지. 인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야. 마무리 2번. 루소도 이렇게 하자. 일반 의지라는 그 절대 권력의
복종하는 계약. 알겠죠? 일반이지라는 절대 권력에 스스로 복종하는 계약이고, 그 일반이지 아래에서 자유, 알겠죠? 평등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홉스는 군주라는 절대 권력 아래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국가를 통해서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는 거야. 근데 홉스는 이기적 인간 통제하기 위한 절대적 군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고, 루소는 이 도덕적인 일반이지라는 절대 권력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잠시만 있어봐. 이것만 마무리할게. 1분이니까 딱 하나만 마무리할게. 딱 하나만. 이번에 또 이게 근데 사실 사회계약님 얘들아, 너희가 계속 이제 개념을 더 쌓아나가긴 해야 되거든. 이게 한 방만에 다 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올해 아마 평가 수능에서 오답률이 2인가 1인가 그랬을 거야. 1이었을 거야, 사회계약률이. 봐봐. 이게 낚이면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하나 다 안 썼지만 지금 요거 한번 보시면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는 표현에서 루소잖아, 맞지? 전면 양도는 루소야. 알겠지? 홉스는 웬만한 건 다 양도하지만 몇몇 개 양도 안 함 이거야. 재산에 대한 보존. 그게 아니라면 굳이 따를 필요 없다. 재산 로크잖아. 얘들아, 내가 아까 일반이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거야. 전체 의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거야. 전체 의지랑 일반 의지가 다르거든. 전체 의지는 개인들의 이익을 단순히 더한 의지. 이게 전체 의지야. 단순히 더한 거. 알겠죠? 단순히 더한 전체 의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 거야. 자, 내가 아까 로크 입법권은 뭐다? 최고 권력 맞다 했잖아. 알겠지? 최고 권력이야. 어떤 정부 형태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알겠죠?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다. 근데 물론 입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건 누구한테 있다? 여전히 인민한테 있는 거지. 얘들아, 사회계약,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 얘들아, 잘 봐봐. 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사회계약은 당연히 동의거든. 동의로부터 비롯돼. 소유권이 누구한테 동의받아야지 소유권 행사하니? 아니잖아. 로크한테 소유권은 뭐다? 자연적 권리잖아. 알겠지? 틱에서 말이 안 돼. 니을 알겠지? 루소도 집행권 위임받은 군주 교체 가능하잖아. 로크도 아까 정부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거지.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저건 홉스는 없거든.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필기해 놓은 거 아마 꾸준히 보시고 나중에 더 심화 개념 같은 거 할 때 더 누적해서 쌓아가면 돼. 일단 요 정도까지. 그리고 과제 좀 해오시고요.